안녕하세요, 머리한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상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댓글로 미용실에서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인턴 생활을 할 때 꿀팁, 청담동 미용실과 일반 개인샵의 차이점, 이런 걸 이제 질문해 주신 댓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미용실 면접 잘 보는 꿀팁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미용실 면접은 다른 면접에 비해 이렇게 딱딱하거나 긴장감이 많은 그런 면접은 아니에요. 물론 저가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용이라는 직업 특성상 너무 내추럴한 모습으로 가는 것보단 약간의 세팅한 모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일 것 같고, 손님들과의 대화나 교류가 많기 때문에 너무 숫기가 없는 모습보단 그래도 조금 당당하고 잘 웃는 모습이 아무래도 점수를 따기 좋겠죠. 그리고 경력이 있으시다면 경력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샴푸까지만 배웠다 하더라도 그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게 다음에 본인 성장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말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미용실 리스트를 저 혼자 짜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한 군데씩 다 미용실을 찾아가서 머리를 잘랐었어요.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스태프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매장 분위기는 어떤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미용실로 제가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실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미용사 자격증을 꼭 따고 가시길 바랄게요. 일 시작하고 나시면 자격증 따러 갈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근무하실 때는 미용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격증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일하는데 더 도움도 되고, 자격증이 없는 친구보다는 있는 친구를 더 선호하시겠죠, 매장에서는.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을 꼭 따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미용실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한 꿀팁들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마음 먹고 미용을 택하신 분들이라면 딱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용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용 자격증 3번, 4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붙을 정도로 엄청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꾹 참고 여기까지 왔어요. 미용이라는 게 이제 2년, 3년 정도 걸리면서 이제 디자이너라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2년, 3년 생각보다 인생 살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꾹 참고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잘 되지 않는다고 기죽지 마시고 꼭꼭 즐기면서, 본인이 힘들게 정한 직업이니까 즐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SNS에 본인이 연습하신 결과물들, 본인이 생각하는 미용관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올리시면서 나중에 이제 디자이너가 됐을 때도 그런 자신이 올렸던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런 사진 하나 올리게 되면 막 머리 안 이쁘게 만든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쁘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번외로 저의 슬럼프 극복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그런 장비나 도구, 매직기나 바리깡 이런 걸 샀어요. 물론 돈이 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 산 장비를 보면서 그래,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 기계 쓸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내 자신한테 격려도 되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질문해주신 청담동과 동네 미용실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둘 다 청담동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요. 지극히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과 대학 동기나 주변 지인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얘기를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 미용 시작한 게 고1 때 17살에 시작을 했어요.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는 청담동이나 명동,
그때는 명동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사하면 한 6개월 정도는 문만 닫아주고 열어준다거나 바닥만 쓴다, 화분만 옮긴다, 이런저런 많은 소문이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진짜인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어서 청담동이든 동네든 뭐 개인샵이든 어떤 곳이든 큰 틀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청담동은 그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새벽 출근이 많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웨딩이나 뭐 연예인 스타일링 같은 그런 시술들이 청담동 쪽에 모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뭐 출장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어느 분야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다는데 디자이너까지 배우는 과정이 조금은 더 길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디자이너까지 가는 과정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과정이 긴 만큼 더 탄탄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배우고 디자이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크게 따지면 청담동 미용실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청담동과 일반 동네 샵을 비교하기보다는 브랜드와 개인 샵을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청담동 안에도 브랜드가 있고 개인 샵이 있듯이 그래서 브랜드와 개인 샵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브랜드에서는 미용 기술 외에도 서비스나 인성 교양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른 부분들을 두루두루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그때는 들을 때는 굉장히 귀찮고 했었는데 힘들기도 하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런 교육 하나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많다는 점은 굉장히 브랜드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브랜드는 아무래도 이제 동기들도 굉장히 많고 직원들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막 화이팅 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동료지만 또 하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 구도로 인해서 좀 더 본인이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연습도 더 하게 되고 손님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조금 번화가나 이런 데 있고 뭐 유명한 거리들 있잖아요. 브랜드 안에서 이제 수많은 손님들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물론 개인샵이라고 해서 손님층이 한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브랜드는 직원 수가 많고 손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술 사례나 많은 방법들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과 손님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매장 안에서 이제 직원들과의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매장 안에 대한 루즈함이 느껴졌을 때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브랜드 안에서 이제 같은 브랜드 다른 매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교육 기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단계를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또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브랜드에는 큰 장점, 뭐 단점이 있는데 개인샵을 한번 알아보면 대형 브랜드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시술 업무 말고도 뭐 청소라든지 크고 작은 일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샵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작아지다 보면 그런 정도가 조금 줄어드니까 훨씬 더 일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에서는 워낙 많은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규칙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개인샵은 아무래도 조금은 덜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지각 결석을 한다거나 뭐 선후배 관계에서 뭐 그런 게 없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큰 대형 브랜드 샵에 비해서는 조금은 유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개인샵에서 100% 예약제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브랜드도 예약제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모이면은 한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북적북적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개인샵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들 뭐 개인샵이라고 하면 옛날처럼 뭐 미용 자격증 막 갖다 하신 분들 새롭거나 그런 짤들에서 나오는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브랜드에 계시던 잘 나가고 기술 좋고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개인의 이름을 달고 따로 나와서 개인샵 오픈하신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개인샵도 브랜드샵 못지않게 진짜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개인샵에 가길 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샵이어도 저랑 맞고 제 기준에 봤을 때 나쁘지 않으면 브랜드 못지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브랜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딜 가도 그냥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노아 실장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어느 개인샵을 가시던 어느 브랜드를 가시던 본인한테 가장 맞는 미용실을 찾으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아까 거의 처음 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미용실 분위기 느껴보시고 미용실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뭐 브랜드든 미용실이든 청담동 미용실이든 다 큰 테두리 안에 다 똑같은 미용실들이고요. 들어가서 어떤 디자이너분, 어떤 좋은 스승, 어떤 좋은 원장님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본인한테 맞는 미용실을 찾으셔서 본인이 힘들게 정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을 하기로 마음 먹으신 동안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멋진 디자이너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미용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미용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열심히 성장하고 계시는 스태프분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여태까지 머리아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